어? 어느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연한 담색 벽지에 검은 점들이 마치 잉크처럼 뿌려지는 것이 아닌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보았다. 또 검은 점들이 뿌려졌다. 다시 눈을 감았다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점들이 천장으로 옮겨갔다. 저게 무슨 신호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었나 보다. 내 마음속에 털어놓지 못한 검은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깔려 있다는 뜻일까? 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속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는 모든 생각들을 샅샅이 들춰내기 시작했다. 남에게 입혔던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한 죄책감, 괴로움, 수치심, 자괴감, 분노, 증오, 억울함, 슬픔, 절망. 돌이켜보니 내 안엔 너무나 많은 어두운 생각들이 깔려 있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킨 나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았다. 어릴 때 시골에서 개를 못살게 굴었던 일, 동네 친구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때리면 사탕을 주겠다고 꿰어서 때리게 했던 일, 친구들과 하굣길에 옆 동네 거린에게 돌을 던졌던 일, 사춘기 때 몰래 숨어 했던 낯뜨거운 행동들, 동생들을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일,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욕했던 일,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후회했던 일, 뒤에서 남의 욕을 했던 일, 방황하는 딸 아이에게 화를 냈던 일,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했던 일, 부정적 생각들로 인생을 허비했던 일.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하고 되뇌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이고 반복했다. 텅 빈 공간은 모든 걸 보고 듣고 안다. 모든 말도 알아듣는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며 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하고 되뇌면 실제로 풀려나간다. 텅 빈 공간은 모든 걸 보고 듣고 안다. 텅 빈 공간은 모든 걸 보고 듣고 안다. 모든 말도 알아듣는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하에 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되는 것들, 나에 대해서 내 기억 속에 안 좋게 생각되는 거, 내가 잊을 수 없는 불쾌했던 일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하고 되뇌면 실제로 풀려나간다.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효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두운 생각의 강도를 0에서 10까지의 눈금으로 수치화시켜 바라보라. 예컨대 화나는 일이 자꾸 거세게 떠오른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화의 강도가 얼마나 될까? 8 정도? 9 정도? 하고 가늠해 본다. 그리고는 이 화를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하고 되뇌어 본다. 되뇌면 되뇌일수록 화의 강도는 7, 5, 4, 2 등으로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엔 0이 되어버린다. 수치화시키면 왜 빨리 사라질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향에서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즉, 허상이 아닌 진실을 보게 된다. 그렇게 관찰하노라면 그렇게 관찰하노라면 화는 나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객관화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근데 화가 아직 안 가라앉았어.
그랬을 때 너무 화나면 감정이 약하신 분들은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혼자서 그러지 말고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봐요. 꼭 화장실에 안 가도 거울을 보는 게 중요해요. 거울을 보고 눈물이 나오면 막 울고 화가 나면 욕을 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막 울고 막 화내다가도 그걸 내가 보면서 이게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울상인 얼굴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슨 짓이지?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지게 돼요. 그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화나 슬픔이 밀려 올라와서 울음이 나면 화장실이나 아니면 혼자 있는 방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막 울든지 막 화나고 욕하든지 꼭 거울을 보면서요. 그러다 보면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질 겁니다. 교수는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실험해 보았다. 학생들을 2인 1조로 짝을 지어준 뒤 말했다. 여기 단어 철자 바꾸기 문제들이 있어요. 각 조 2명이 함께 풀어보세요. 각 조에 짝이 된 상대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짝이 된 낯선 상대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다면 댁은 머리가 참 나쁜가 보네요. 대체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거라 생각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별 미친 사람도 다 있네 하고 생각하며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이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짝이 된 상대로부터 막말을 들었다. 자연히 모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남비가 됐다. 그런 상황에서 교수가 이런 지시를 내렸다. 자, 이제 각자 자신의 짝과 경기를 해볼게요. 이기는 사람은 지는 상대의 헤드폰에 마음껏 고함을 지를 수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막말을 들었던 학생들은 자기가 이겼을 때 이제 서력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막말을 했던 상대방의 헤드폰에 대고 엄청나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런데 유독 고함을 지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다. 누구였을까? 막말을 듣는 치욕적인 장면을 나의 시각이 아닌 저 사람의 시각으로 되돌아본 학생들이었다. 미시간대의 크로스 교수와 오하이오 주립대의 미슈코프스키 교수가 행한 실험이었다. 남한테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참기 어렵다. 하지만 화나는 장면을 나로부터 멀찌감치 분리시켜 남의 시각에서 바라볼수록 화가 쉽게 사라졌다. 미슈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벽에 붙은 파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벽에 붙은 파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벽에 붙은 파리라고 상상하면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됩니다. 화나는 장면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겪은 일로 회상하면 당연히 화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화가 내 몸을 휘감는다. 화를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화나는 장면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저 사람이 겪은 일로 회상하면 나는 화의 불길에서 벗어난다. 문득문득 길을 가다가도 예전에 있었던 화나는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당했던 사람 주인공으로서 생각을 하면 이미 지나는 일인데도 지금도 막 화가 나요. 열이 나요.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라고까지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객관화시켜서 그 화나는 장면, 그 방이었으면 그 공간에 벽에 붙은 파리의 입장에서 내가 그 장면을 본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파리의 입장에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하던 그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파리의 입장에서
벽에 붙은 파리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공간이 야외였으면 뭐 나무 위에 앉아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나무 위에 앉아서 내가 파리로서 그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은 화를 삭히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요, 예전에는 화가 더 자주 났었고 삭히는데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화를 사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대개 몇 분, 몇 초면 사라진다. 비결은 화의 물결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몸 밖의 무한한 공간으로 자유로이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화의 물결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몸 밖의 무한한 공간으로 자유로이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화의 물결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몸 밖의 무한한 공간으로 자유로이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화의 물결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몸 밖의 무한한 공간으로 자유로이 퍼져나간다.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내가 느끼잖아요. 갑자기 불쾌해지면서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화의 물결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자유로이 퍼져나간다. 자유로이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걸 막으면 내 몸에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자유로이 흘러가도록 해요. 자유로이 흘러나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몸 안에 갇히는 게 아니고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세상에 우주의 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수십 년째 우주에 지구에서 만든 비행기가 가고 있지만 끝을 다다른 비행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주선은 없어요. 내 몸 안에 화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내 몸 안에 화가 아무리 많이 난다 한들 이 몸 안에 꽉 찬 거가 그게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몸 안에 꽉 찼다고 해도 그 화가 우리나라만큼 크겠어요? 미국만큼 크겠어요? 지구만큼 크겠어요? 하물며 무한한 우주만큼 크겠어요? 그래서 마치 화가 잉크 방울이 작은 유리잔에 떨어지면 금방 검게 되지만 그 잉크 한 방울이 바닷속에 떨어뜨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내 화가 났을 때 그거를 하고 내가 막으면 큰일이지만 그걸 그냥 내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자유롭게 가도록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희석돼서 아무것도 안 남도록 그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화가 내 몸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화는 내 몸속에 갇혀버린다. 그래서 독이 된다. 하지만 나는 몸에 갇힌 존재인가? 아니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화가 몸 밖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퍼져나간다. 오픈 포커스 브레인의 저자 페미 박사도 비슷한 방법으로 신장 결석을 고쳤다. 어느 날 그는 하마터면 의자에서 고꾸라질 뻔했다. 극심한 통증이 등과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이다. 서랍을 열고 진통제를 꺼내 꿀꺽 삼켰지만 소용없었다. 몸을 웅크려 보기도 하고 손가락을 뒤로 굽혀 보기도 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에겐 신장 결석이 있었다. 통증은 몇 시간 뒤에야 겨우 잦아들었다. 며칠 후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전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통증과 맞서 싸우거나 억누르지 않고 반가이 맞아들인 것이다. 만일 내가 통증이라면 비좁은 몸 안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할까? 만일 내가 통증이라면 비좁은 몸 안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할까? 통증 주위의 공간을 느껴보았다. 그러면서 답답함도 덜해졌다. 공간이 점점 더 커진다고 상상하자 통증은 좀 더 가볍게 느껴졌다.
통증이 찾아왔을 때 그처럼 편안한 마음을 느낀 건 난생 처음이었다. 잠시 후 놀랍게도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내내 통증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통증이 퍼져나갈 공간이 없었던 거였군. 이튿날 통증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도 그는 통증과 맞서 싸우지 않고 통증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통증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통증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통증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받아들이면 통증 주위의 공간이 무한하게 넓어지자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통증은 자유로이 풀려나갔다. 완전히 받아들여서 자유로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화가 일단 생겼어요. 그걸 완전히 안 받아들이면 얘가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안에 독이 돼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하면 화가 날 리가 없어요. 화가 날 땐 어떨 때 나냐? 못 받아들일 때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못 받아들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통증이든 마음의 통증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가 나지 않고 상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서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연습해 봅시다.